일부는요, 거시적으로 때론 미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는 시각을 넓혀주는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골든 에비뉴 인베스트먼트 한승현 원장 오셨네요.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 부동산 고고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서울전화 02-2077-6358번입니다. 고민 있으시면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먼저 원장님과 부동산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최근에 통계청에서 어떤 자료가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 3월 중순경에 좀 발표가 된 자료인데요. 그중에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청은 이제 국가를 상대로, 그러니까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표본,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내용도 2018년 한국의 사회지표지만 실질적인 조사 내용은 2017년도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2019년 3월에 발표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게 크게 어떤 흐름에서 중간에 뭐 큰 변곡점이 없는 한은 2017년 데이터가 거의 지금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상태에서 지금 내용을 2017년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페이지가 기대 수명 82.7년 해서 전년 대비 0.3년이 증가하였다 얘기 나왔습니다. 사실 수면과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통계청 자료에서, 다른 자료에서도 마찬가지고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되게 중요한 자료라는 거죠. 인간의 수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부동산 시간이니까 좀 비교를 유추를 좀 하는 내용을 드린다면은, 자, 일단은 표를 가지고 좀 유추를 해볼게요. 자, 82.7년, 82.7년으로 해서 전년 대비 0.3년이 되는데, 즉 2016년 대비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16년 대비 약 0.3%가 3년이 수명이 증가하였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통계청에서 중요하니까 첫 페이지고, 저도 여기서 첫 페이지로 중요한 준비를 한 이유가, 우리가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를 우리가 잘 안 하려고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수명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굳이 해서 뭐 하냐, 사실 그런 부분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금융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관리를 하게 됩니다. 뭐 금융자산을 예를 들어서 펀드도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적금도 있죠.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이제 이렇게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내 노후 때문이라도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 9.13 대책 이후로 임대주택 시장, 주택 임대 사업자 사업에 대해서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좀 강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년, 우리가 이제 5년, 8년짜리 이제 두 가지로 나눠졌지만 10년을 해야지만 이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극대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예전, 과거에 수명이 짧았을 때는 그게 별거 아니었어요. 내가 그 혜택도 못 받고 아예 생각도 안 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17년과 19년 이 사이를 본다면은 그만큼 수명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저보다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좀 더 드신 분을 대상으로 이렇게 기대 수명이 넘어서 노후 관리까지 생각을 한다면 주택 임대 사업자를 5년이든 10년이든 단기든 장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택 사업자를 신고를 해서 진행을 하셔도 괜찮다. 또 내 노후 대비. 그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이니까 부동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가진 자산을 가지고 이게 부동산 투자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적금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택 마련 소요 연수가 이제 그 6.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가구주 기준이에요. 가구원 모두가 아니라 가구원에서 제일 대표가 되는 사람 기준이에요. 대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혼자 대표가 될 수도 있고, 가족 구성원을 데리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대표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사회에서 어떤 경제적인 생활을 한다는 그 가정에서의 6.8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됐어요. 내가 대표가 아닌 구성원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기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가뜩이나 가구주만 해도 6.8년이어서 전년 대비 이 주택 마련 기간이 더 늘었지만 0.1년이 늘었는데 가구 구성원 자체 같은 경우에는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제가 쭉 요즘 주택 시장에 대해서, 분양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에서 9억 원 이하
신축 분양 시장이 그렇게 경쟁률이 높게 마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무엇을 활용하려고? 주택담보대출이 요즘 꽁꽁 얼었잖아요. 규제가 심해서. 그런데 9억 원 이하는 분양시장에서 중도금 대출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 기간을 어떻게 하든 간에 단축시키려고 하고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또 전국의 여러 곳보다도 서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다 분양이 서울에서 9억 원 이하는 중도금 대출 되고 해서 폭발적으로 이제 분양이 그 경쟁률이 증가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 소요가 점점 앞으로도 길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 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 노후 대책을 해야 된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런 부분 때문에 하루빨리라도 주택을 마련을 하시는 게 낫다. 대출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해서 좀 함축적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택 공급과 수요를 기대 수명과 연관지어서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생생한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첫 지역은 어디가 등장할까요?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7호선 건대입구역 도보 7분 거리 2019년 3월 준공 예정으로 6층 건물 내 3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조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발코니입니다. 건대 입구역 도보권 다세대 주택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떤 포인트를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주로 강서나 영등포 쪽으로 하고 또 은평 마포 쪽으로 했는데 이제 동쪽으로 갔어요. 그 이유가 지금 일단은 이 입지 설명을 떠나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밑에 이 남쪽에서는 재건축에 지금 바람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이주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제 보상비가 나오고 이주비가 나오니까 이주를 하셔야 되는데 상당수 이 바로 건너편 자양동으로 많이 넘어가십니다. 잠실대교가 연결도 되게 했지만 바로 이 2호선이 또 삥 돌아가면서 또 연결이 됐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또 그 다음 페이지에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좌측에서 바로 성수 재개발 부분에 바람이 굉장히 크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이 저쪽 성동구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성수동으로 해서 지금 이쪽으로 계속해서 가격이 넘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인데 본 건물의 위치가 어디 있냐 하면은 바로 이 가운데 붉은색으로 건물의 위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바로 건대 입구요. 건대 입구역에서 도보 약 한 7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넉넉하게 잡고 한 7분 정도로 제가 지금 소요한다고 보는 거고요. 건대 입구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호선. 그다음에 7호선이 정차를 합니다. 이 2호선, 7호선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2호선부터 본다면 저쪽으로는 이제 한양 쭉 해서 이쪽으로 내려오면 한양대 쪽으로 해서 쭉 밑으로 내려온다면은 바로 잠실을 거쳐가지고 강남으로 갑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수월해요. 뿐만 아니에요. 강남을 가는 게 2호선뿐만 아니라 7호선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7호선이 이렇게 지금 통과를 합니다. 네, 그래서 노년역이 바로 여기 있어요. 노련역에 또 정차를 하고요. 당연히 고속버스 터미널에도 정차를 하죠. 그래서 이주 밑에서 강남 잠실 쪽에서 이주가 이쪽으로 상당수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통편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변에 좀 본다면은 공원이 여기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위에가 바로 어린이대 공원이 있죠. 왼쪽에는 서울숲이 있죠. 바로 밑으로는 뚝섬공원이 있습니다. 또 오른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올림픽공원이 있습니다. 올림픽공원이 좀 멀다 하더라도 이 삼각공원 이 축에서 바로 가까이서 모든 걸 다 접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변을 쭉 또 보신다면은 지금 밑으로 보신다면은 바로 무역센터 여기 이제 2호선이 정차를 하죠. 그다음에 또 밑으로 보시면은 잠실종합운동장이 바로 또 접근 있어요. 마찬가지로 2호선이 다 정차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개발 호재로 넘어갈게요. 자, 건물의 위치부터 다시 시작하죠. 건물의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건대 있고요. 2호선, 7호선이 정차하는 데서 도보 약 7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일단 대중교통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걸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히든선, 그러니까 점선으로 지금 표시를 해놓은 게 뭐냐면은 GTX 신호선입니다. GTX 신호선이고 그다음에 GTX 신호선에서 굉장히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건대 7호선이 정차한다고 했잖아요. 서울시에서 최근에 수도권 광역에 대해서 또 발표를 했어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거에서는 7호선 급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보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9호선의 효과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남쪽 바로 밑에는 이제 국제보류
교류 복합지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안에 그 무언가가 지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2020년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을 좀 더 자세히 정하겠다. 이제 그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아주 크게 좀 진행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투자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상당수 지금 투자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책으로 바로 한강 건너편에 있는 이곳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가까이에 있는 바로 이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가 또 추진되기 때문에 가깝습니다. 예, 접근성이 아주 가까우니까 이 호재 효과도 본 건물의 위치에서 반드시 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2호선, 7호선 이 지하철 2개의 노선으로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한 곳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원장님 건물 곧 완공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네. 지어지고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준공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 현장은 참 재밌는 게요. 제가 좀 죄송한데 늦게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늦게 답사를 하게 된 거예요. 현장 조사를 제가 늘 다니는데 그 이유가 선분양이 상당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지금 사실 세대수도 많지 않은 단지이거든요. 빠른 답사라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계동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2호선, 7호선에서 인접거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3룸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건 3룸에 욕실 2개짜리 물건이고요. 그다음에 요즘 뭐 인테리어는 기본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실제 내부 사진이에요. 3룸이다 보니까 정말 거실이 넓더라고요. 예, 거실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저 끝까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헷갈리시는데 나누어서 보신다면은 이 바로 맞은편에 주방입니다. 예, 주방이 그래서 디귿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분양 가격입니다. 4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룸에 욕실 2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전세가가 지금 굉장히 높아요, 이 지역이. 예, 교통편이 굉장히 편리하다 보니까 바로 밑에는 또 잠실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예상 투자 금액이 전세를 이용할 경우에는 약 3,500만 원이면 투자하실 수 있고요. 월세는 또 밑에 부분 확인을 하신다면은 약 2억 4,500만 원의 높은 월 임대료로 해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 주셨네요.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한승엽 원장의 두 번째 정보도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보겠습니다. 2호선, 7호선 대림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9년 1월 준공된 곳입니다. 14층 건물 내 6층으로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네요. 구로구 구로동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원장님 이번에도 체크해 주시죠. 호재와 입지 바로 만나볼게요. 네. 입지 위치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건물의 위치 가운데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2호선, 7호선 대림역이 도보로 여기도 약 한 5분에서 한 6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첫 번째 자양동 물건도 2호선, 7호선에서 도보권이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러네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핫한 지역을 쫓아가다 보니까 2호선, 7호선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이 지역에 구로구청과 구로경찰서가 다 집중되어 있고 초중고가 또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위치가 바로 지하철역에서는 한 5, 6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쪽하고의 거리는요 3, 4분밖에 안 걸립니다. 오히려 이러한 곳에 더 가깝게 있으니까 주거가 더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이 근처에 여기는 이 현장은 시립주가 굉장히 많은 세대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근에서 살펴본다면은 아까 2호선이 7호선이 정차하는 대림역 바로 밑에는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고요. 또 좌측으로는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 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는 여기가 먼 데가 아니에요. 위로 보시면 바로 영등포입니다. 그다음에 좌측으로는 뭐가 있어요? 목동 신시가지고요. 우측으로는 뭐예요? 여기 붉은색으로 해놨죠. 여의도 금융지구 이렇게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예,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개발 호재게요. 자, 아까도 제가 7호선 서울시에서 급행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대림역이 2호선과 7호선이 정차를 하는데 급행 볼까요? 7호선 급행 추진하는 게 지금 이렇게 쭉 가로질러 갑니다. 이 부분 하나의 또 호재고요. 근데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신안산선이 이렇게 쭉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좌측으로 보시면은 지금 뭐 제2경인선도 있고 그다음에
자, 제2경인선이 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좀 가고요. 그다음에 GTX B 노선 보라색으로 해서 또 이쪽으로 가고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노선들이 지나가는 이유가 이쪽을 균형 발전,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더 집중하기 위해서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로 지금 노란색 부분을 볼까요? 아까 가산 디지털 단지와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가 현장에서 굉장히 가깝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더 확대시키려고 지금 서울시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4,100여 개 기업체, 그다음에 기업체 종사자 9만여 명 이상을 증가시킬 그런 목적으로 해서 지벨리 2020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다 어디에 거주할까요? 지금 이 근처에는 사실 신축이 별로 없고요. 이 여기 안에도 오피스텔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2호선이 지금 대림역을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림역이라든지 위에 영등포에서 이쪽으로 다 출퇴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출퇴근 시간 한 번만 대림역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유동인구가 정말 쏟아지듯이 다닙니다. 예, 숨이 칵칵 막힐 정도로. 그러니까 이쪽에는 신축주택이 굉장히 귀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고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영등포 여의도 이 부분도 여기서 위치해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반드시 이 부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입지와 호재를 소개해 주시면서 이 실입주가 많은 곳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건물 특징을 그럼 만나봐야겠죠, 원장님? 네, 건물이 이렇게 높아서 그래요. 이렇게 높다 보니까 지금 이 뷰라든지 뷰는 당연히 좋고요. 그다음에 채광이 그럼 당연히 좋겠고 그다음에 환기까지도 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건물에 이 근처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축 건물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많이 집중해서 실입주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건물이 보통은 이제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이러한 건물들이 대부분은 중공업지에 이제 있어요. 중공업지에 건설사들이 중공업지에 지으면 용적률 혜택을 좀 많이 받는데 독특합니다. 상업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공업지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우리 흔히 있는 그 부분을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를 투자하시게 되면 상업지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투자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근처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로경찰서라든지 관공서가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림동이라든지 다 저쪽 좀 먼데 구로구 안에서 먼 데에 계신 분들도 다 이곳으로 이주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아파트 외에는 소액으로 입주할 만한 곳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큰 장점이 되겠고요. 아까는 자양동 첫 번째 건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 건대 입구역 말씀드렸던 거는 3룸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2룸이 되겠고요. 옵션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것도 실제 뷰예요. 그래서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온다. 이제 이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입니다. 예, 분양가가 2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이 안 되죠. 근데 여기가 전세가가 상당히 높게 포진이 되어 있어요. 2억 8,9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전세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약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면은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면은 이쪽 대림에서 핵심 지역에 여러분들이 정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져오신 두 개의 물건 모두 만나봤고요. 일부 함께할 한수빈 원장의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제는 2019년 부동산 전망 및 소액 투자 전략입니다. 3월 28일 목요일 오후 1시에 홍대 입구역 3번 출구 효성 홍익빌딩에서 열리니까요. 아래 번호로 전화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한승현 원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원장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